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정성훈 교수입니다.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기초 개념, 오늘은 설득 연구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자기 효능감, 셀프 이피커시에 대해서 거기에 관련된 이론들을 최대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이피커시라고 하는데 이 개념은 우리가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데에서 항상 등장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련해서 우리가 건강 행동을 설명할 때 그거를 이제 질병이나 위협, threat, 위협을 어떻게 인지해서 그 위협에 대처하는 행동을 하는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거기에 단골로 등장하는 게 이 셀프 이피커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저스라는 사람이 한 로저스의 1975년 보면 이제 프로텍션 모티베이션 티오리 이런 게 있습니다. 프로텍션 모티베이션 티오리 이거 보면 이제 사람들이 어떤 질병이나 위협에 대처해서 행동을 하는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뭐냐? 맨 처음에는 그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 거냐, 얼마나 위협을 얼마나 심대한 것으로 인지하느냐. 그래서 severity, 위협의 severity라고 하죠. severity가 특히 지각된 위협성, 얼마나 그게 심대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그것이 자기가 그것을 경험할 가능성이 많은지, 그걸 취약성이라는데 자기는 얼마나 그 위협에 취약한지, susceptibility, 이거와 함께 자기를 보호하려는 프로텍션 모티베이션, 보호 동기를 불어일으키는 나머지 하나의 중요한 요소를 뭐냐면은 이 자기 효능감이라고 해서 자기 효능감은 뭐냐면 그런 대체 행동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기본 내용인데, 그 자기 효능감이 여기에서 이걸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프로텍션 모티베이션을 이끌어내는 주요 행동 변이다. 이렇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우리가 또 하는 많이 쓰이는 위트라는 분이 extended 확장된 페로롤 리스판스 마들이라고 했어요. 페로롤 리스판스 마들은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어떤 질병이라든지 위협을 만나면 그 위협을 실제로 제거하기 위한 그 위험 제거 행동으로도 할 수 있고, 제거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지 그런 공포를 벗어나기 위한 공포 회피 전략도 할 수 있는데, 공포 회피 전략이라는 건 위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위험을 무시하기 위해서 그건 그 말이 안 돼. 나는 안 걸릴 거야. 이런 공포 회피 행동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어떤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위험을 제거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거 두 가지가 있는데, 위협을 만났을 때 이쪽으로 가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이 자기 효능감을 들어야겠는데,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 이런 거죠. 근데 내가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내가 어떤 건강 관련 뉴스 봤더니 흡연을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은 무슨 폐암에 걸릴 확률이 되게 높더라라고 하면, 그걸 보고 내가 담배를 끊어야겠다라고 위험 제거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야, 나는 안 걸려, 나는 평소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안 걸릴 거야라고 하면 공포 회피 행동 가는데, 이쪽으로 하냐 이쪽으로 가느냐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자기 효능감이다. 그래서 내가 담배를 실제로 내가 끊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끊을 수 있을까? 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자기 효능감이 높으면 위험 제거 행동으로 가고, 낮으면 공포 회피 행동으로 간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도 자기 효능감이 등장하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데서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업 동기, 예? 우리 학업 교육학에서는 학업 동기가 있고 뭐 학습 노력이 있고 뭐 이거 어떻게 학업 동기를 불러일으켜서 학습 노력을 불러일으킬까라고 하는데 이거 관련돼서도 가장 중요하게 그 언급되는 변수가 뭐냐면 학업 효능감, 학업 효능감, 아카데믹 셀프 이피커시라는데 학업 효능감에서 나는 뭐 잘할 수 있어. 나 공부하면 내가 될 거야. 공부하면 내가 될 거야. 라고 그런 어떤 자기 학업에 대한 자신감? 하면 될 거라는 어떤 효능감? 내가 맘만 먹으면 난 그 행동을 실제로 할 수 있어. 뭐 이런 개념인데 기본적으로 그 자기 효능감이 이제 이런 데 되게 중요하다는 그런 연구들이 많고 실제로 반두라는 분이 이 효능감에 대해서 가장 많은 중요한 논문을 썼는데 실제로 반두라가 이 교육 심리학자들이랑 같이 학업 효능감에 대해서 여러 논문을 썼어요. 그 척도도 개발하고 그래서 학업 효능감에도 하고 예를 들어서 막 옛날에 오바마가 막 그 대통령 선거하고 이럴 때 뭐 change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we can do it 하는 거 뭐냐면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그런 메시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이 컨셉을 잘 알 필요가 있는데 내용이 어떤 건지. 근데 그 내용이 사실은 좀 부정확한 것도 많고 혼란스러운 개념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 효능감 자세한 거는 이 반두라의 논문과 이 쉬어 앤 칼버의 논문을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자기 효능감의 기본은 뭐냐면 내가 맘먹으면 나는 그 행동을 실제로 할 수도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한 그 행동을 할 수 있어 라는 건데 그게 이제 사실 크게 일단 여기에 두 가지 다른 이제 효능감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있고 자기 효능감 아까 자기 효능감은 셀프 이피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응 효능감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근데 반응 효능감 이걸 두 개를 일단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이걸 리스판스 이피커시라고 하는데 자기 효능감은 나는 그 행동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고 리스판스 효능감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그 행동 그 행동은 일반적으로 문제를 잘 해결하더라 그 해결 방안의 효과성 효능감 그걸 반응 효능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구분을 해야겠죠. 요거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요거는 어떤 약이라든지 어떤 처방의 효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약이 정말 효과가 있는가? 약의 효능성이고 여기 자기 효능감은 내가 그 약을 내가 살 수 있나? 내가 먹을 수 있나? 내가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나? 그런 내가 내 행동을 실행할 수 있을까라는 게 자기 효능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그런 내용인데 내가 맘먹으면 if I will, I can execute the behavior 이런 게 자기 효능감인데 사실 요거 반두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굉장히 넓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그 후속 연구들이 사용하면서 이걸 좀 더 구분해서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구분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구분은 뭐냐? 첫 번째는 태스크 이피커시라고 불러요. 태스크 이피커시. 요거는 뭐냐면 내가 이 일을 나는 해낼 수 있는 내가 능력이 있다. 나는 육체적인 능력, 지적인 능력, 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 능력에 대한 평가예요. 능력에 대한 자신의 평가와 관련된 건데 뭐 할 수 있다는 것이 근데 그걸 태스크 이피커시라고 그러고 근데 나는 뭐 내가 그 일을 그 어떤 뭐 운동이라든지 뭘 할 수는 있어. 근데 또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뭐냐면 그 어떤 걸 맘먹으면 무슨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나의 능력. 여기 약간 다르죠. 근데 이건 뭐 요걸 예를 들어서 요거는 어떤 자기 기술이라든지 어떤 자기 육체 능력을 이야기하면 여기는 좀 자기 집념,
멘탈리티? 멘탈?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코핑 이피커시라고 그래요. 근데 코핑 이피커시는 코핑 이피커시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잘 대처해 나가겠다는 나갈 수 있다는 어떤 지속적인 행동에 대한 능력이죠. 뭐 이거 사실 뭐 이것도 뭐 같은 컨셉인데 안에 하위로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둘 다 사실은 자기 능력에 대한 평가죠. 근데 뭐 이걸로만 해도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내가 무슨 행동을 걸 하기를 원하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효능감이 낮아서 그런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시간 관리에 관련된 능력 또는 나는 그 시간을 매니지먼트 하거나 스케줄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 자신감이 없어서 운동을 못해, 뭐 좋은 행동 못해, 뭐 그런 걸 이제 스케줄 매니지먼트, 스케줄 이피커시라고 하게 되는데 그 어떤 사람들은 나는 돈이 없어, 돈과 관련된 능력이 없어, 그래서 그걸 못하는 거야. 그런 걸 파이낸셜 이피커시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너무 이피커시를 여러 군데다 다 적용해서 오히려 더 좀 약간 난삽해진 느낌도 있죠. 근데 그래서 뭐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재정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두 행동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뭐 그대로 시간과 뭐 재원 뭐 이런 것들을 기본 변수로 써도 되는데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진행이 되어 왔다. 그랬을 때 일단 지금까지 대충 이런 컨셉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 대목에서 사실 반두라는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반두라의 반두라 걸 한번 먼저 보죠. 근데 반두라를 보겠습니다. 자, 반두라가 1977년도 이 논문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인데 이거는 여기서 이제 일단 처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193페이지에 나오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가 두 가지 컨셉을 제시를 해요. 근데 하나는 여기서 efficacy expectations라고 그러는데 efficacy expectation이라서 여기다 person이라고 쓴다고 이 사람은. 자, person이라고 쓰고 여기에다가 behavior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 행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예요. 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요걸 내가 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요거를 efficacy expectation이라고 그래요. efficacy expectation. 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 이게 사실 다 기대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앞으로 할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기대인데 이것을 이 사람은 self efficacy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랑 별개로 behavior가 있는데 behavior가 어떤 내가 원하는 아웃컴을 가지고 올 것인가? 아웃컴 이렇게 표가 있어요. 근데 그 behavior가 아웃컴을 가지고 올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도 있다. 요걸 이 사람 뭐라면 이 사람 요걸 아웃컴 expectancy라고 불러요. 근데 자, 그래서 자 요렇게 했는데 요걸 이제 반두라가 복잡하게 설명을 하기는 해요. 근데 기본 내용은 이거고, 자,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요거는 그 행동이 일반적으로 어떤 그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일까에 대한 나의 기대. 근데 outcome expectation. 그래서 이거는 뭐죠? 근데 이거는 반응 효능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약이 효능이 있을까? 그 약이라든가 뭐 운동이라든가 그런 해결책의 효과성에 대한 믿음이죠. 근데 이걸 아웃컴 익스펙테이션이라고 이 사람이 부르고, 이건 별개로 만약 이랬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요것을 efficacy expectation 이렇게 이제 반두라는 불렀다. 반두라가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그런데 이제 반두라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하나 더 넣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필요가 없는 이걸 두 개를 같이 이렇게 해놓고 같이 써놨는데 사실 이거는 좀 문제다. 그래서 반두라가 이렇게 이걸 연결시켜 놔서 마치 이게 어떤 연속적인 변인 행동
과정처럼 그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오해도 불러일으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일단은 그 내용은 그런 내용이다. 근데 여기서 반두라가 이 efficacy expectation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다르게 설명을 해. 근데 하나는 뭐냐면 자 아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뭐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sense of personal mastery.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개인적으로 얼마나 내가 잘 해낼 수 있지? 개인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건 뭐겠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태스크 이피커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말하는 거겠죠. 태스크 이피커시랑 같은 거예요. 근데 sense of personal mastery, sense of personal mastery, 오케이? 라고 하는 거는 이 태스크 이피커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 그렇게 하고 그런데 뭐 다른 말로 해서 self appraisals of operative capability. 그러니까 self appraisal 하니까 자기 평가예요. 자기 평가인데 operative capability 능력에 대한 그 해결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니까 이것도 사실 task efficacy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task efficacy 내가 나의 능력에 대한 평가. 뭐 또 하나 더 있어요. 근데 convictions 확신 in their own effectiveness 그 자신에 대한 어떤 효과성에 대한 컨빅션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별개로 이 사람이 또 이제 어떤 그 efficacy를 어떤 의미로 쓰냐면은 이 어떻게 하면 expectations of eventual success 이렇게 표현해요. expectations 자 expectations about expectations of eventual success. 그러니까 이제 내가 결국은 이거 하다 보면 나중에 성공하게 될 거야 라고 이제 이 사람이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요거랑 이게 컨셉이 약간 다르죠. 보면 이거는 자기 능력에 대한 평가예요. 근데 나는 내가 그런 능력이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내가 이 일을만 시작하면 이게 결국은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자기의 그 미래에 대한 기대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일 수 있겠죠. 나는 능력이 좀 부족해. 근데 내가 시작하면 내 주위 사람들이 도와주거나 아니면 뭐 하늘이 스스로 돕거나 뭐 그렇게 해서 그 일이 성공할 수 있겠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 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컨셉이 사실은 내용적으로 다르다. 이거는 태스크 이피커시가 아니다.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반도라는 이걸 막 섞어서 썼고 딴 사람들은 그 이외의 사람들은 사실은 이거보다는 주로 이걸 중심으로 해서 모델링하고 했다. 이런 점이 문제다. 사실 문제예요. 근데 왜냐면은 반두라는 이렇게도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주로 이걸 기본으로 해서 태스크 이피커시, 코핑 이피커시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돌려보면 결과가 잘 안 나올 때도 많다. 실험을 해보면 자 이런 게 있고 그 반두라의 그 1977년 논문 이게 가장 인용이 많이 된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 source 출처 자기 효능감은 어디서 오는가? efficacy expectation의 source 출처는 어디서 오느냐? 처음에는 prior achievement에서 온다 그래요. 그 사람은 뭐냐? 작은 성공에서 비슷한 일을 해봐서 achievement 비슷한 일이나 작은 일을 한번 해봤는데 이게 성공했네? 잘 되네? 라는 prior achievement에서 사람들은 자기 효능감이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서 오느냐? vicarious experience라는데 간접 경험. 이게 이제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거예요. 간접 경험. 간접 경험 뭐냐면은 자기랑 비슷한 다른 사람이 특히 자기랑 비슷한 다른 사람이 해서 성공하는 걸 봤어. 보고 나도 하면 되겠네. 내가 해도 성공할 수 있겠네라고 하는 간접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두 가지 더 있는데 이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외부 사람들의 설득 메시지, 논리적인 설득, 감정적인 호소, 뭐 이런 건데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두 가지겠다. 여기 간접 경험에 관련돼서 이제 반두라가 많이 한 게 모델링, 예? 그다음에 소셜 러닝, 예? 뭐 이런 게 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배운다는 게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 그런데 이 시어앤 칼버도 이런 행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학자인데, 시어앤 칼버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 사람은 약간 비판을 해요. 근데 비판을 해서 시어앤 칼버의 칼버의 셀프 레귤레이션 티오리라고,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행동 이론인데, 거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반두라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반두라는 여기에 prior achievement 경험이라든가 vocarious experience가 있으면 사람들이 efficacy expectancy가 높고, efficacy expectancy 뭐 비슷한 거예요. expectancy 하면 기대감이죠. 이게 높아지고, efficacy 높아지고, efficacy가 높아지면 outcome, 그렇지. 반두라의 모델은 어떻게 하냐? 반두라의 모델은 efficacy가 커지면 behavior로 온다. 이렇게 이제 반두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당연히 리스판스, 아까 했던 리스판스 아웃컴 expectancy가 또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가는 모델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가야 돼. 요건 난리지 쏘는 거고, 요렇게 이제 일단은 이렇게 시어앤 칼버는 이렇게 정리를 해요. 반두라의 모델을. 근데 이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잘 보세요. 제가 그 모델을 한번 여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은 똑같아. prior achievement라든지 vocarious experience 이런 게 있으면 사람들이 efficacy 이렇게 씁시다. expectancy가 커져. 커져. 그러면 요거는 자기 능력에 대한 평가예요. 능력 평가가 하나 있어요. 근데 능력 평가가 커지면 내가 성공을 하겠다는 그런 결과에 대한 기대가 생겨. 여기 결과는 성공이에요. 근데 성공에 대한 기대가 생겨. 근데 결과에 대한 기대는 꼭 여기서만 내가 해서 온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다른 요소들도 있어요. 근데 다른 요소들 뭐 시간 제약 있으면 이거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마이너스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환경에 대한 제약,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촉진한 요소든지 아니면 방해하는 요소들,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하늘이 나를 돕는다고 생각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은 중요한 게 내가 eventual success, 요거 내용이 이 사람은 outcome expectancy라고 불렀는데 eventual success. 그래서 이제 어떤 연구에서는 이걸 success expectancy라고 불러요. success expectancy. 제 논문에서 그렇게 했는데 김윤리, 정성훈, 소지연 논문 헬스 커뮤니케이션은 success expectancy라고 불렀는데, 요게 자기 능력에 대한 평가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사람들이 결과가 어떻게 잘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다. 자, 여기는 반두라가 한 걸 두 개를 완전히 구분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결과에 대한 기대는 사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쿠르글란스키가 행동을 설명하면서 뭐라 하냐면 goal attainability, goal의 attainability가 중요하다. 이 goal attainability가 같은 거야. 내가 저 goal을 성공할 수 있을까? 저 goal을 내가 성취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종합적인 평가예요. 자기 능력도 자기 포함되고, 능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라든지 뭐 시대 상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주위 조력이라든지 그걸 다 포함해서 이 고얼 어테너빌리티 추천하고, 고얼 어테너빌리티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또 비헤이비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했던 걸 정리하면 자기 효능감이라는 컨셉을 쓰는데 요즘은 대부분 이거를 태스크, 이피커시, 내가 능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I can do it? 뭐 그것만 초점해서 하는데 사실은 좀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관련 컨셉들이 있는데 그걸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반두라의 컨셉을 좀 잘 이해를 하고 반두라의 컨셉에 대해서 사실 시어앤 칼버가 잘 비판적으로 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사실은 그 자기 능력에 대한 평가랑 결과에 기대하는 성공감, 고어 어테너빌리티 이런 것을 구분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